자,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20분이 되어 갑니다. 아, 20분이 되어 갑니다. 자, 20분 됐습니다. 예, 또 들어와서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아마 건물 인터넷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그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우 좀 변수가 많아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근데 이 영상 나중에 다시 보기로 올라가는 거는 이런 거 다 컷해가지고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제 그렇게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올리는 거를 지금은 이제 거의 1시간 한 덩어리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두 덩어리로 묶어서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강하실 때는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뭐 중간에 적절히 끊어갖고 이렇게 수강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쭉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어, 봅시다.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먼저 한자부터 알아야 돼요. 한자부터. 자, 요 법원은 이렇게 법에다가 이게 근원할 때 쓰는 요 법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거랑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은, 자, 법은 똑같은데, 원이, 아이고, 두 개야,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법원이에요. 근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재판소라는 말이야. 재판소. 재판소. 우리가 뭐 대법원 할 때 쓰는 거는 요거 쓰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요 법원 하는 겁니다.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 요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조문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문법원과 관습법 등의 형태로 조문 아니게 존재하는 불문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행정법의 법원 이걸 하는 건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행정법은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행정법이란 거는 뭐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등의 법률로도 존재하고 각종의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이런 걸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존재하고 각종의 조례나 규칙 이런 걸로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걸 다 묶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어려우면 요 생각해 보셔도 돼요. 행정사건에서 재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답입니다. 재판 기준으로 갖다 끌어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법원의 개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요. 요 법규. 자, 법규가 뭔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봅시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국민을 구속하고 재판 규범이 되는 법규범. 국민도 구속하고 재판 누가 해요? 사법부도 구속하는 거예요. 을 구속하는 법규범을 법규라고 합니다. 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 같은 것도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국민을 구속한다. 그러면 그것도 법규가 되는 거죠. 뭐 법규가 아니고 법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법규, 그러니까 법률은 기본적으로 법규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또 추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때 헌법 명자 해가지고 법률이랑 명령 이렇게 있잖아요. 법률은 누가 만들었어요? 입법부가 만들죠. 입법부가 만드는 법률은 법규성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 같은 경우에는 법규성이 있는 것도 있고 법규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요거를 법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법규성이 있는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행정부 내부에만 효력 가지고 행정부 외부 그 그림 생각해 보세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있고 법 있잖아요. 그러면은 행정부 내부만 규율하냐 아니면은 뭐 이게 사법부도 컨트롤하고 국민도 컨트롤하냐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면은 행정명 아이 글씨가 왜 이래?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라는 말보다는 행정규칙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행정규칙.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땐 법규성이 있으면 법규명령, 법규성 없으면 행정규칙 이렇게 됩니다. 물론 슬픈 건 여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법규명령인데 법규성이 없는 것도 있고 행정규칙인데 법규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미치겠죠. 근데 이런 거 조금만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지식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사람과 여러분을 차별화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될 거니까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정명령 이거 나오는데 이 말은 사실 잘 안 쓰는데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정부의 행정명령 해가지고 막 나왔었는데 그 행정명령이랑 이 행정명령이랑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그 행정명령은 쉽게 말해서 어디 근본이 없는 겁니다. 근본이 없는 행정명령인데 외국에서 영미법계에서 쓰던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 쓴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명령 같은 걸 막 행정부에서 발해도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뭐 형식 틀렸잖아 막 이런 얘기하면 바로 돌 맞아요. 바로 백신 주사기 날아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거다 막 이제 하면서 학자분들의 후속 연구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법은 조금 공부해서는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딱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영역은 실제로 딱 공부하면은 뉴스에 나오는 거 바로바로 대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안 그래요. 행정명령 같은 것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얘기 안 하면은 행정명령하고 바로 코로나 행정명령에 연관 지어가지고 코로나 행정명령 안 지키면은 국민이 막 과태료 받고 부과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국민한테 구속력이 있는 건데요. 이거 뭐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얘네 잘못이 얘네 잘못, 이 시스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과 지금 공부하는 행정법을 바로 연관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해 놓고 조금 더 그 뒷단에 가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실 겁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 보면요. 자, 법규성 해가지고 요거 공부하시고 법원의 개념해서 이제 여기 보세요. 법규의 규범도 법원으로 포함시키는 광의설. 그러면 행정규칙도 여기 행정법의 법원에 들어간다. 얘네들만 그렇게 인정을 하겠죠. 자, 내려가 봅시다. 행정법 법원의 특징에서 이제 성문법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성문법 국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고 불문법에 의해서 보완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또 표해서 요거 헌법 그다음에 명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약이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문법은 관판조 인문특강에서 했었죠. 자,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성문법원. 성문법이라고 하면은 자 문서상으로 확정된 법을 말하며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명령, 자치, 법규가 있습니다. 헌법 명자 순서로 통일적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상위법, 하위법, 모순 저촉이 있다. 그러면은 상위법 형님이 센 거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상위법에 모순되는 하위법은 무효.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동일한 단계 간의 모순 저촉이 있을 때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은 법률 꺼져 이렇게 되는데 법률이랑 서로 안 맞아요. 그러면 누가 센가? 우열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 내용 이런 의의를 인문특강에서 제가 심지어 무료로 다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보셔야 돼요. 공부할 때. 자,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고 신법은 국법보다 우선한다. 라는 거. 특별법 대표적인 거 뭐 군형법, 일반법, 형법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새 거가 옛날 거보다 우선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특별법인데 이지만 국법이에요. 이거 국법. 그리고 자 일반법인데 근데 이거는 새로 만든 법이야. 신법. 그러면 이때 붙으면 누가 이기냐? 신구 따져보면 얘 승리죠. 근데 특일 따져보면 얘가 승리죠. 이때는 이게 우선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먼저 더 센 거예요. 원칙 중에서 더 센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국법이 우선 적용된다.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행정조직 조용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기본권 관련한 규정 이런 것도 행정법의 중요한 법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행정권 행사가 헌법을 위반한다, 뭐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 그 행사는 헌법 위반 그리고 위법이 됩니다. 여기서 이 위법이라는 단어도 중의적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헌법 명자 뭐든 관판조 뭐든 위반했을 때도 위법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법률이란 단어 자체가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의적인 표현은 그다음에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 다른 법 규범의 해석 규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해석하는데 오씨 애매하다 그러면은 헌법 까보고 헌법에 맞춰서 해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나와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이라는 게 헌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면 뭐 위헌이 되겠죠. 근데 불명확하면은 바로 위헌 날리지 말고 헌법 합치하게 해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석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법률입니다. 법원으로서 법률인데 여기선 요 용어를 아셔야 돼요. 법률이란 용어가 헌법 명자, 관판조 다 의미하기도 하고 헌법 명자만 의미하기도 하고 요 법 요것만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딱 국회 제정 법만 지칭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이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요거 하면 의회가 제정한 그 헌법 다음 가는 그 효력을 가진 규범 요거를 딱 지칭하는 겁니다. 자, 법치국가 원리 아까 공부했고요. 위법이 된다. 그리고 2번도 읽어보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의회가 뭐 요걸 딱 알면 좀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의회가 규칙 등도 제정 가능하다. 근데 요거는 법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령입니다. 이거 행정부가 만드는 거겠죠. 자, 법규 명령. 헌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규범. 근데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행정법의 법원이 되고요. 법률의 위임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가 아니야. 자, 그리고 행정규칙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규칙은 이건 적어두세요. 행정명령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거. 행정규칙, 자, 행정조직 내부 활동,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을 하기 위해서 행정권에 의해 정립된 규범으로 법규성 인정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서울시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서울시장 이제 형님이 이제 야 여름에 우리 에어컨 좀 덜 틀고 그리고 좀 편하게 입자. 야 앞으로 남자 여자 다 반바지 입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쪼리 신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지켜야 돼요. 근데 뭐 우리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 긴 바지를 입든 반바지를 입든 아니면 트렁크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정부 내부만 규율한다. 쉽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행정규칙. 그래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돼요. 국민을 구속하는 게 아니니까. 국민에게 레이저를 쏘려면 헌법이나 법률이 쏘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 아래 것들이 국민한테 레이저를 쏘려면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권한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통 법률에서 권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한 받아서 더 내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뒤에 내용 나와 보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치법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읽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넘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업 시간 또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 자치법규입니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다라고 하면 서울시 내만 규율하는 거죠. 감귤국 조례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감귤국 소중한 감귤국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들면 이제 제주도만 딱 규율하는 그런 법이 되겠죠. 감귤 반출 금지, 우리만 먹는다. 이런 건 만들지 않겠죠? 사랑합니다, 제주도. 자, 가고 싶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치법규입니다. 다시 지방의회 제정하는 조례와 이제 지자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그리고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지자체 외 공공단체가 정하는 정관 이런 것도 자치법규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단계 규칙, 단계. 그리고 보세요. 조례랑 여기 어디 있냐?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
이런 게 나옵니다. 광역지자체는 뭐 이제 경기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밑에 각종의 시, 뭐 안양시, 성남시 뭐 이제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동일한 지자체에서는 조례랑 규칙인데 조례가 더 세요. 이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보다 더 세다. 그런 것처럼 지방의회가 제정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대통령이 제정한 명령보다 세듯이 지방의회 국민의 대표자들이 제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보다 더 세다. 시스템 똑같죠. 자, 이제 조약입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서 얘기 안 한 거니까 잘 보세요. 조약이라고 하면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한미 FTA 체결하고 이제 딱 사인을 하죠. 문서에다가. 실제로 원래 개념은 대통령끼리 하는 건데 뭐 아니면 총리 있는 나라 총리랑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대통령이 또 거기 가서 이제 막 밀고 당기고 막 트럼프 앞머리 잡아 당기고 막 그러긴 좀 모양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를 보내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오바마 이렇게 하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인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가서 문서에다 사인하면 그건 조약이 돼 버리는 거고. 근데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거. 이거를 우리 헌법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또 따를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국제 룰을 또 준수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거죠. 국제 룰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 있잖아요. 있잖아. 그렇게.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포로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정.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직접 이거 협정할 때 우리나라는 못 꼈어요. 그때 뭐 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포로 잡으면 고문하지 말고 지가 집에 가고 싶다면 돌려 보내주자. 이제 이런 협정 맺은 거예요. 전쟁하더라도 젠틀맨처럼 하자라는 건데 쉽지 않죠.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 뭔 놈의 젠틀맨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강한 나라가 돼요. 자, 조약의 법원성입니다. 이제 헌법 6조입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요거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근데 이 국내법이 법률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어요. 뒤에 내용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만 두세요. 에이. 자, 1번 똑같은 내용이고요. 2번은 요 밑에 판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이거 보고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좀 이거 책을 점점 이제 볼 거를 줄여 나가야 돼요. 줄여 나갈 때는 뭐 위에 것만 척 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북한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서. 요게 과연 조약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이거 조약 아니다라고 봤어요. 이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법 영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걸 명확히 딱 정의 내리려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한반도면은 압록강, 두만강 그 아래 거기 한반도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부속도서 섬 막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 헌법이나 그리고 국가보안법 같은 데 관점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토를 장악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로 보는 거예요. 특히 국가보안법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이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운영을 하죠. 물론 정권에 따라서 북한과 조금 친해지자라고 하는 데서는 주적 개념 삭제하고 그러니까 막 난리 나고 막 보수단체 옛날에 별 달았던 그 성우회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별 달고 퇴직한 분들 모여 있는 거. 우리 영감님도 지금 이제 거기서 활동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태극기 들고 바로 나가가지고 야 이게 말이 되냐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다른 법은 다른 법이고 요 행정법에서는 딱 요 판례만 문제되는데 행정법 영역에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 남북 관계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행법 영역에선 북한은 국가 아니다. 그리고 끝 딱 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의회에 의한 별도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내법으로 수용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 때 혹은 뭐 대통령령을 발할 때는 그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가 뭐 법률안 발의하고 뭐 어디서 심의하고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 거치고 그런 법률 제정 절차나 뭐 명령 제정 절차는 안 거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자 조약 중에서 첫 번째로 국회의 동의를 받은 거. 국회의 동의를 받은 거는 국회에서 오케이 해줬으니까 그건 법률급의 효력을 인정하면 되겠다. 근데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명령의 효력을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체결했으니까. 대통령령급으로 이렇게 봐주는 거죠. 헌법 6조 요거는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그 조약의 동의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 그리고 이제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인데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뭐 둘 다 혹은 둘 중에 하나라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내 법률 또는 명령과 충돌한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만약에 법을 만들어 놨는데 새로 조약이 체결됐고 그 조약이 국회 동의를 받았어요. 그럼 무슨 급? 법률급이죠. 근데 충돌한다 내용이. 그러면 뭐가 우선하겠어요? 이제 조약이 우선하는 거죠. 신법률 지위를 가지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봅시다. 지자체가 제정한 관판조가 아니라 헌법명자 할 때 그 지법규에. 근데 94년 관세 및 무역 협정, General Agreement, 트레이드,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그래서 이게 가트라고 하거든요. 첫자 따가지고 가트. 근데 요 GATT 가트. 근데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 간에 거래할 때 이렇게 관세를 매겨가지고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최대한 자유로운 무역을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관세 같은 거 매기고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그 가트 내용입니다. 근데 보세요. 조례는 자, 이것도 써드려 볼게요. 헌법명자. 조례는 요기 효력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 가트는 최소 이거 아니면 이거의 효력을 갖고 있잖아요. 뭔지는 몰라도 돼요. 뭔지는. 왜냐면은 이거든 얘보단 세잖아요. 조례가 감히 형을 위반해? 그럼 조례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뭐였냐면은 전라도에 뭐 이제 이 전라남도 의회가 우리 지역에서 사는 농산물을 매입해서 그 학교 급식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먹인다라고 하면은 돈을 지원해 준다.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고등학생들 급식할 때 뭐 식재료 같은 거 예산이 제한돼 있으니까 중국산 쓰겠죠. 근데 중국산 쓰면은 좀 약간 위험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면은 좋긴 한데 경제도 막 돌아가고 좋긴 한데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전라남도의 농산물을 학교에 산다라고 하면은 그 중국산 농산물과 차액을 전라남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요 조례. 근데 이 조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가트에서 말하는 이런 무역 장벽 치지 마라라는 내용과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가트 사건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이렇게 볼드 없는 거는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중요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볼드 뭐 다 쳐면은 이제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이런 건 출제가 많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냥 넣어놓긴 했어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뭐 3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초반이니까 이렇게 짚어드리는데 나중 되면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요거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습할 땐 그것도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그리고 보고 알겠으면 그냥 넘어가고 모르겠으면 별표 쳐놓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기본 강의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수강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제시다.
내가 공부 한번 뭐 시험 한 두 번 정도 보고 와서 지금 다시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보시는데 역시 그분들도 그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시라고 해서 엄청나게 특별할 건 사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기초 잘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기본 강의 충실히 하시고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으로 그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국제법규가 사인, 국민에 대해서 직접 효력을 미치는가 문제인데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제가 이걸 돌리면 안 되죠. 물이 튀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자, 다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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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요 밑에 사건 요것도 배경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 이제 처음이니까 초반이니까 제가 이제 강의 어떻게 공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 자꾸 설명을 드려야 돼요. 힘들어. 이게 제가 요 판례의 배경 내용 같은 거를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 배경 내용이 시험에 막 직접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책에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어요. 근데 배경 내용을 알고 이걸 보면은 그 스토리로 다 기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얘기 같은 거 기억 잘 나잖아요. 제가 막 썰 풀어드린 거 그런 거 기억 잘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 알면은 여러분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뭐랄까 세상을 보는 눈, 사회를 보는 눈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발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딱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급 높은 이제 그런 그런 시야를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거 설명드리는 건데 재밌게 듣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 수 있도록 다 문제 풀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제법규가 사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요거 사건은 뭐였냐면은 이제 요것도 요다 가볍게 써드릴게요. 이제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중국에서 타일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중국산 타일을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타일 제조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욕탕 타일. 근데 요 타일을 엄청 저렴하게 이게 수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타일 제조업체 이제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무역위원회에다가 쟤네 덤핑해요, 덤핑 쳐요, 이렇게 덤핑 에블바리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역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게 덤핑이란 게 뭐냐면은 실제 막 원가보다 더 싸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니 원가 이하로 팔면 손해인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덤핑 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 죽여버리려 그러는 거예요. 다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비싸게 팔라고 여러분 허생전 아시죠? 허생전. 허생이 시중에 있는 과일을 다 사들이니까 과일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아야 돼요. 이건 자본주의를 해치는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학원계에서도 있었죠. 학원가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진도가 급하니까 학원가에서도 티저 여기까지 와 왜 안 지워지지?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덤핑 그러니까 여기서 야 덤핑이다라고 하면서 중국 업체 어디 있어? 여기다가 이제 그 관세 이제 여기 이게 그 덤핑 관세 방지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처분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요렇게 제소를 한 거예요.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앞으로 취소 소송은 제가 이렇게 취만 해도 취소 소송이구나 아셔야 돼요. 요거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법원이 뭐라 그랬는가? 자, 이제 위에 올라가 봅시다. 위 협정은 국제 협정이다.
그래서 법적 분쟁은 야 WTO 가. 왜 여기 와? 왜 서울중앙지법에 오느냐라고. 사인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협정의 효력 직접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키고 우리나라가 지켜야지. 니네 개별적인 업체들은 이거 직접 효력 미치지 않는다. 간접적인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회원국 정부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 만동핀부가 처분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의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못한다. 협정 위반을 처분에 동의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배경이 뭔지 아시겠죠? 배경이. 이렇게 배경 아니까 요 글자가 새롭게 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이런 게 논리인데 이제 여러분이 논리에 이제 빠져 드셔야 됩니다. 논리의 바다에서 저랑 같이 이제 놀아봅시다. 휴가도 못 갔는데요. 논리 바다나 들어갑시다. 자, 이제 불문 법원인데요. 여기까지 한번 하고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만 아니야 쉬는 시간 아직 안 됐나? 불문 법원 조금만 더 할까요? 잠깐 4시 50분. 원래 5시 반이니까 여기서 한번 끊긴 끊어야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하시냐면 여러분들은 자, 제가 과제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뭐야? 알았어, 살게.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요것도 요겁니다. 요것도 잠깐만. 요것도 제가 올려드렸죠. 요거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요거 푸셔야 돼요. 자, 여기 통치행위. 통치행위 여기 5번부터 해가지고 어이구 이거 맞네 어이구 맞네. 그러면은 우리 저 앞에 건 조금 잠깐 밀어놓고 요 뒤에 걸 합시다. 뒤에 거 저거 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해가지고 1번부터 해서 여기 14번까지 답 가리고 이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는 띄워놓을게요. 근데 여러분 그 뭐 PDF라도 이렇게 딱 같이 펴놓고 하면 되겠죠? 쉬었다 합시다.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야. 그냥 할래. 그럼 늘어지잖아요. 5시부터. 여러분이 조금 쉬세요.